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스킨향기입니다. 오늘도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려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정영욱 작가님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 에세이집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내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일로 서운해하는 상대. 별거 아닌 일로 왜 그래? 왜 별거 아닌 거로 서운해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운함이 자주 생깁니다. 연인 관계가 아니라도 서로가 좋아하는 사이에서는 꼭 서운함이 생기고 그것을 격하게 표현하기도 하죠.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많고 내가 생각해주는 만큼 보살핌 받았으면 하는 보상심리 때문일 것입니다. 서운해하는 상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 사소한 것에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지, 욕심을 부린 건 아닌지 되돌아보곤 할 것입니다. 서운함을 표현하고 후회할 때가 많을 것이고 잠깐의 감정을 못 이겨 화를 냈구나 자책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런 상대에게 별일 아닌 것을 왜 그래? 같은 반응을 한다면 잘못은 나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은 별일이어서 서운한 게 아니거든요.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만큼 서운한 감정이 생긴 탓일 겁니다. 어쩌면 그런 말을 들은 상대는 내가 별일 아닌 것에 서운해했구나. 반성보단 내가 너에겐 별것 아닐 수도 있구나.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일일이 유난히 서운하고 크게 느껴지는데 너한텐 별일 아니구나 싶으면서 허무한 감정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서운해하는 소중한 사람에게 두 번 서운할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말을 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 별일 아닌 일로 서운해하는 상대, 그 마음만은 별일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서운함을 먼저 알아주자는 것입니다. 먼저 미안한 마음을 건네어 풀어주도록 합시다. 그렇게 미운 감정이 사그라들었을 때 나의 심정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서운하다고 해서 화를 내진 말고 차분하게 말해주기로 하자고. 또는 내가 서운함을 느낀 부분은 이런저런 나의 입장도 있으니 이 부분에선 이해가 오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먼저 알아주고 미안해한다면 후에 상대도 제안을 응해줄 것입니다. 상황을 알아줄 것입니다. 이해해줄 것입니다. 좋아하는 만큼 사소한 것에도 서운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소중히 생각하는 만큼 서운함이 자주 생기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마저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 번 서운할 말을 당장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별거 아닌 일로부터 내 사람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주 표현해주세요. 자주 알아봐주세요. 아직은 덜 친한 사람에게 호칭 말고 가끔은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이름 한마디에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상대도 당신에게 따뜻하게 대할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잘 갔다 왔어? 밥은 먹었어? 자주 물음을 던져주세요. 어쩌면 그 작은 물음으로 인해 당신은 궁금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주 전달해 주세요.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보고 싶어. 자주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고맙단 말엔 미안하단 말이, 미안하단 말엔 고맙다는 말이, 괜찮냐는 말엔 보고 싶다는 말이, 보고 싶다는 말엔 괜찮냐는 말이 따라올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주 표현해주세요. 세 번째 이야기. 만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되어 있다. 이어지지 않을 사람이었다면 서로를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이어질 사람이었다면 서로 모르고 살 법한 곳에서부터 어떻게든 만나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인연이 아닌 사람이라면 서로에게 기대가 충만하고 같은 모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알아갈 시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인연이라면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겹치는 부분이 없더라도 서로를 알아줄 시기를 어떻게 해서든 맞이하여 이어지게 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론 감히 조정할 수 없다는 것.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배경, 그리고 수많은 만남을 통해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 너무 애타게 찾아다니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부질없이 생각하지도 말 것. 모든 만남을 위한 노력과 관계로 인해 쓰인 시간은 전부 헛된 것 하나 없이 이어질 인연으로 향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 네 번째 이야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조언. 무엇 때문에 너무 힘들어. 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다. 세상 속에서 관계를 이어나가다 보면 나에게 힘들다는 말을 꺼내는 주변인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나에게 소중하고 또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이의 대화에선 이런 고민이 자주 오간다. 연인 간에, 단짝 친구 간에, 가족 간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도 있다. 나 힘든데 오늘 만날까? 나 요즘 힘들어. 보고 싶다. 정도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약속을 잡는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하고 그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리곤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나라면 이렇게 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서 섣부른 조언을 꺼내기도 한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나였으면 이렇게 했겠다. 나아가 심하게 꾸짖기도 한다. 너는 답답하게 왜 당하고 있냐? 야, 그냥 밀어붙여. 얘가 왜 이렇게 소심해져가지고. 하지만 그런 조언이나 권유는 상대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해결법이 아니다. 사실 가장 옳은 답은 힘들다고 말한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일이 생기기 전에 깔린 배경, 힘듦이 일어난 상황 속의 분위기, 소속된 집단, 그리고 상대의 고유 성격 등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가장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은 당사자일 것이다. 가장 많이 해법을 헤아려 보고 상황을 타파해 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럼 왜 굳이 나에게 힘들다고 말했을까? 어떤 이유로 얼굴 좀 보자고 했을까? 투정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었을까? 나 힘든데 이야기 좀 들어달라는 투정, 같이 욕 좀 하자는 투정, 내 말이 맞다고 해달라는 투정, 응원해달라는 투정. 상대가 그런 투정을 하는 이유는 하나다. 당신에게 밖에 이야기할 수 없기에, 그만큼 소중하고 서로가 잘 아는 사람이기에. 그러기에 나의 소중한 사람이 힘들다면 가장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조언은 따로 있다. 그동안 힘들었구나.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힘들었지? 나 같으면 화병 걸렸을 것 같아. 어떻게 참고 있었어? 몰라줘서 미안해. 너는 나에게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그걸 나만 몰라줘서 미안해. 너는 나에게 이렇게 알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껏 몰라줘서 미안해. 중간에 말을 끊고 섣부른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닌 진심 어린 위로가 해법일 것이다. 그런 위로는 힘든 상대에게 나는 내 편이야. 누가 뭐라 해도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은 안정감을 준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관계나 상황에 대해 무조건 옳은 방향은 있을 수 없다. 당연히 당신의 현실적인 조언도 정답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섣불러선 안 된다. 그런 조언은 상대의 말을 다 듣고 상대가 정말 원할 때 해주자. 중간에 말을 끊지 말자. 섣부른 조언은 숨기고 표현해주자. 공감해주자. 먼저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자. 선택은 스스로가 내리도록 깊은 간섭 말고 응원해주자. 소중한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그것이 가장 도움되는 조언일 것이다. 그렇게 해준다면 상대도 틀림없이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지 않을까? 나 진짜 바보 같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사랑편 5번째 이야기. 내가 내 인생의 퍼즐 조각이기를 바란다. 미안한 말이지만 너의 삶이 평생을 살아도 완성할 수 없는 퍼즐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비어버린 곳들은 전부 나이기를 바란다. 내가 이때쯤 완성되겠지 싶을 때 내가 없어서 땅을 치며 후회하길 바란다. 그때서야 내가 필요해져서 나에게 매달리기를 바란다. 당신이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 조각이었듯 당신에게도 내가 꼭 필요한 조각이기를 바란다. 그동안 작게 생각했던 나의 존재가 너무 큰 빈자리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언젠가 꼭 나에게 속죄하고 그간의 무관심을 후회하길 바란다. 나는 이제 너에게 돌아갈 일 전혀 없으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구차한 나의 마지막 바람이다. 6번째 이야기.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사람. 첫 번째, 별것 아니라도 내가 말했던 사소한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에게 선물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 나의 괜찮은 모습이 아닌 망가진 모습을 보고도 곁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 내가 미워서 욕을 하다가도 그것으로 인해 남이 내 욕을 하면 화를 내는 이상한 사람. 네 번째, 둘 사이에 교집합 이외의 부분 또한 충분히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 다섯 번째,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나의 어떤 구석이라도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여섯 번째, 나의 주변인을 존중해주는 사람. 나아가서 잘 보이려고 노력해주는 사람. 일곱 번째, 어떤 화가 나 있더라도 내가 아프면 울면서 나보다 더 아파해주는 그런 사람. 일곱 번째 이야기. 나의 진심이 통하려면 상대의 마음도 진심이어야 한다. 연인 관계에서 유독 자주 나의 진심이 엇나가는 사람이 있다. 나의 선의는 괜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나의 서운함은 별거 아닌 일로 생겨난 감정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나의 걱정이 곧 잔소리가 되어가기도 하며 나와의 약속은 값어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나는 진심인데 걔가 뭐길래 나의 진심을 별 볼 일 없는 취급하는 걸까? 진심의 선의가 진심의 서운함이 진심의 걱정이 전부 귀찮은 것으로 치부되는 걸까? 도대체 걔가 뭐길래? 하지만 사실 걔가 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걔한테 내가 뭔지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물론 쉽게 단정 지으라고 하진 않겠다. 사람의 성향마다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진심도 상대가 진심일 때 비로소 진심이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상대의 진심도 나의 진심도 서로가 진심일 때 서로에게 진심으로 수렴할 수 있다. 나만 진심이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상대라는 사람 자체보다 상대에게 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그 사람한텐 당신은 이미 진심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다. 언젠간 진심이었던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며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겠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한테만 나는 진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상대에게 내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 사람을 온전히 믿기보단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믿을 것. 진심인 사람에게만 나의 진심이 통한다는 사실. 서로가 진심이어야 진심을 알아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사랑할 것. 당신이 진심을 주면 그 진심을 선물함에 넣고 소중히 간직하는 사랑을 하길 바란다. 진심을 주어도 그 진심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사랑을 이어가지 않길 바란다. 8번째 이야기. 가끔씩 배는 고픈데 입맛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빈속은 뭐라도 집어넣어 달라고 꼬르륵거리는데 머리에는 든 것이 너무 많아서 끌리는 게 없는 날입니다.
그런 묘한 기분이 드는 날을 두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내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마음은 외롭다, 외롭다 안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웬일인지 다른 사랑에 끌리지 않는 걸 보면 내 머릿속엔 당신이 가득 차 있는 것이겠지요. 아니, 당신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겠지요. 답답하고 또 묘한 감정입니다. 어쩔 수 없는 감정입니다. 나는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머릿속이 당신으로 가득 차서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당신으로 인해 외롭고 쓸쓸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은 굶어 죽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외로움에 굶주리고 나는 당신만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9번째 이야기. 지금의 사람을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의 지금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간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사람을 만나왔건 어떤 소문이 들리든 어떤 평가가 들어오든 말이죠. 그 사람의 지금을 믿어주지 못한다면 나는 의심을 품고 만남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지금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영영 오해를 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거에 묶여 있다면 사랑하는 상대를 앞에 두고도 뒤를 돌아볼 것이고, 너무 미래를 생각한다면 상대와는 다른 곳을 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 지나간 소문 따위를 듣는다면 가장 중요한 사랑한다는 말이 귀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려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보다 남의 말을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시간은 지금이며 행동의 주체도 당신과 그 사람 둘뿐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람을 사랑하려 하지 마세요. 미래의 사람을 사랑하려 하지 마세요. 소문의 사람을 사랑하려 하지 마세요. 단지 지금 당신 앞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세요.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시간 속에서의 상대를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공감이 많이 되는 글들입니다. 이 책을 읽고 사랑하는 마음을 준비하거나 연습을 하거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더 소중히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녀가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